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치료법 중 하나가 바로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그래서 오늘 줄기세포 치료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STC 라이프의 이기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깊은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이 줄기세포 치료하면 사실 많이 듣긴 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거든요. 예.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모든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를 줄기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는 어디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인가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우선 여성의 난자를 원자재로 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역분화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역분화 방식은 뭐 가장 최근에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성체줄기세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총칭 네. 그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용화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성체줄기세포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체줄기세포의 원자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지방,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서 얻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제대혈,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이 있죠. 그 속에 있는 피에서 줄기세포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볼 수 있죠. 골수 이식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네. 많이 들어본 것도 같아요. 예, 네. 골수에서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낭세포, 우리 머리카락에 있는 모낭세포에도 줄기세포가 있고요. 또 치아에도 있습니다. 치아에도 있나요? 네. 현재 치아에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배를 만들어서 그걸 잇몸에다 심어 놓으면 5개월 뒤에는 치아가 다 이렇게 자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이 32개 이 치아의 배열을 정리를 다 못해서 상용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치아도. 예. 정말 구석구석 줄기세포가 다 자라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치아까지 있는지는 정말 몰랐는데요. 이 줄기세포 연구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현재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치 질환이요?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이 치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줄기세포가 또 질병 치료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예,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제를 한다면은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치료를 했습니다. 네. 해오고 있는데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작용 그렇습니까? 발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성체줄기세포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종양이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이제 그 인체에 지금 쓰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윤리적으로도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성체줄기세포는 많은 분야에 이미 치료에 응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작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 난치 질환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 성체줄기세포가 좀 어떤 면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골수 이식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좀 어느 쪽에 치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모든 난치 질환에는 일단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암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네.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골수 예를 하나 들면은 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에이즈에 안 걸리죠. 네. 그 에이즈에 안 걸리는 사람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에이즈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에이즈가 완치가 되더라 하는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줄기세포가 많은 분야의 난치질환에 아마 더 많이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알츠하이머라든지 무슨 네. 파킨슨 질환이라든지 이런 뇌질환에도 많이 좀 치료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심장 질환, 순환기 질환, 뭐 여러 장기들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조직에 대한 문제 이런 치료제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도 무척 유용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그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네. 신생아들은 세포 10,000개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네.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10대가 되면은 10만 개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가 되고요. 네. 30대가 되면 25만 개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가 됩니다. 50대가 넘어가고 80대가 되면은 200만 개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가 굉장히 됩니다. 희소하군요. 그러면 네. 신생아에서 80대의 차이는 200배의 차이가 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줄기세포 숫자가 20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세포가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노화라고 하면은 세포가 자꾸 노화되는 세포를 복원시켜줘야 되는데 복원시킬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노인성 질환들이 빨리 이제 오게 되는데 줄기세포를 집어넣게 되면 그런 노화가 지연이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에 많이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말씀 들으니까 이 치료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미국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은요. 네. 줄기세포 시장이 2010년도에 215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런데 매년 24.2%씩 성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24.2%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2015년도에는 638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네요.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또 발전도 빠르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국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국내의 줄기세포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습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줄기세포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제대열에서 줄기세포를 뽑든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든 골수에서 뽑든 줄기세포 모양이 다 달라요. 그 줄기세포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각자 자기가 갈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표면을 연구하는 것을 CD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까지 줄기세포의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밝혀진 CD가 339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339가지가 각각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다 넣어주게 되는 거죠, 환자들한테. 이 중에는 뇌세포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심장이 되는 것도 있고, 간이 되는 것도 있고, 콩팥이 되는 것도 있고, 눈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걸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현재 이것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집니다. 네. 온몸이 다 좋아질 테니까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주 젊어지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다 넣어주다 보니까 배양을 하지 않고 넣어주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지는 것이 그게 이제 험이죠. 그 저희가 해외 환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네. 저희가 가격이 비싸요. 적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 연구 중에서요 가장 핫한 분야, 요즘 최근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모든 장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줄기세포는 자기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몸 안에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찾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굳이 억지로 분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기나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줄기세포를 그러면 분화를 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줄기세포 자체는 자기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미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가는 세포도 있고 심장으로 가는 세포도 있고 뇌로 가는 세포도 있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심장으로 가는 세포를 억지로 간으로 분화시키거나 콩팥으로 분화시키는 것은 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겠어요. 오히려 앞으로의 연구는 이 세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아낸 다음에 그런 세포만을 골라낼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치료가 빨라질 것이고 효과가 높아질 것이고 가격도 싸질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이미 줄기세포는 많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뭐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이 한 달에 몇만 건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 그걸 다 어떻게 리뷰를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맞아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줄기세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의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줄기세포 분야는 시장도 매년 24.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5년도가 되면은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난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노화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 부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가격이 좀 비싸서 네. 주로 해외 환자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규제가 완화되고 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난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노화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시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STC 이계호 원장 모시고 줄기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오늘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